점검을 해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아주 커다란 이슈는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페인의 지방선거입니다. 스페인의 지방선거, 집권 국민당이 좀 승리를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요일 날 두 군데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바스크 지방의 그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75석 중에 13석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16석, 10석을 얻었는데 기존의 13석보다 10석 줄어들어서 사실상 완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라우이 총리의 정치적 텃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갈라시아 지방에서는 75석 중에서 41석을 차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선 38석이었고요. 예상은 39석이었는데 그보다 좋았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라우이 총리 측도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라우이 총리의 긴축 정책이 보다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페인 지방선거가 사실 주목을 받은 이유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데 이게 이제 표심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못하고 이후에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그 관심이 거기에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스페인에 대한 지원 문제가 기존의 채권을 사주는 게 아니라 이 크레딧 라인을 개설하는 쪽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크게 그 어떤 추가적인 긴축 없이도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최근에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거 보면 여전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그 우려들은 가라앉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 문제도 말이죠. 그 IMF의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한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리스가 한 2년만 연장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동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도 당장 퇴출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보다는 구제금융 지원이 이번 11월 달쯤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으로 비롯된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는 당분간 증시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은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이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또 문제점은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앞서서 드린 것처럼 딱히 모멘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좀 순매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QE3 이전만 하더라도 QE3가 시행되면 외국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점도 좀 외국인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QE3가 시행된 이후에 네. 해외 글로벌 펀드, 주식형 펀드는 돈들이 좀 유입이 꽤 됐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월 13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10월 17일까지 GM 펀드로 4,409억 달러가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신흥시장으로 8,562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선진시장 포함했을 때 무려 1조 5,958억 달러, 1조 6천억 달러 되는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1,800조 가까운 돈인데요. 돈은 들어왔습니다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은 2조 원에 불과합니다. 1,800조에 거의 0.11%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 위상으로 봤을 때 주식을 안 사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는 거죠. 그나마 이 2조 들어온 것도 QE3 발표되고 한 이틀 동안에 다 들어온 거고 그 4월 뒤부터는 순매수가 2천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또 유럽 은행들의 딜레버리징 가능성 또 미국의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들 그래서 자본소득에 대한 그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매수를 안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환율 문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외국인들이 1,100원 선에 근접하는 환율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환율이 여기서 오르게 되면은 평가손이 나는데 지금 환율이 좀
그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많고요. 또 정부에서도 외환당국에서도 이 환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뭐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배팅을 하기는 일단 환율이 제한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요인은 오히려 매도만 안 나오면 다행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벵가드라는 세계 최대의 그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벤치마켓 지수를 MSCI에서 FTSE로 지난번에 한 2주 전쯤에 발표가 조정된다고 발표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11조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이것도 좀 부담이 되고요. 또 7월 이후에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역대 최고치 부근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그렇게는 많아 보이지 않다. 그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당분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는 역시 좀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단 마지막을 고평가 논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수대가 2000선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거듭하다가 지금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10선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수가 고평가가 됐다는 건가요? 일단 앞서 이제 외국인 매수를 안 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도 또 한 가지의 그 어떤 매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수출에 의존한 나라 아닙니까?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불황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좀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말이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자동차 3개 회사를 제외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뭐 올해 기업이익이 크게 둔화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3사를 제외했을 때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 17일 현재 12개월 후에 순이익 전망치로 계산한 코스피의 PER은 9.3배입니다. 작년 고점이었던 4월에 10.94배라든가 2007년 11월에 13.83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평가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씀드린 4개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4개 종목을 제외할 때 지금 현재 PER은 11.15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 4월 그때 2230선이었는데 그때가 11.36배니까 지금 11.15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는 사실 경제도 괜찮았고 기업 이익도 괜찮았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도 상당히 뭐 서프라이즈가 보다는 쇼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하고의 PER과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약간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3개사를 제외했을 때 얘기입니다만 결국 우리 증시에서 다른 것들은 많이 올랐고 이 4종목이 좀 덜 올랐다. 지금 현재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외국인들의 손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4종목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